안녕하세요. 사진이랑 말이 다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인데, 2년 좀 이제 3년쯤 됐는데, 제가 QM 오기 전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QM의 열정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은 계속 강의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오답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들이 혹시 자녀를 두 번째 아이를 좀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다 처음이시죠? 처음이신가요? 네. 고등학생이 첫째이실 텐데 우리 애는 1등급을 맞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2등급은 되겠지 라고 하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4%, 7% 이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30명으로 따지셔야 돼요. 반이 25명이잖아요. 4%면 1명이에요. 반에서 1등이 1등급이고 2등에서 3등 사이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3명이 2등급이라는 소리가 돼요. 5명까지가 3등급입니다. 반 5등 이내로 들어가야지 우리 아들. 그러면 갑자기 3등급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애들도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좀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목표는 몇 등급까지 해야 되지, 우리 학교는 어디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에 대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많이 다른데요. 중학교 수학은 저번에 시험 본 게 삼각비랑 원의 성질, 기말고사 이렇게 하나 보는데요. 요번에 이제 동화고, 와보고는 1단원에서부터 여기 말한 거는 11단원까지 보게 되고요, 대부분. 아니면 여기 말하는 9단원, 연립방정식까지 보게 돼요. 한 시험당 9단원을 보게 되고 11단원을 보게 되고 가운고, 다산고라고 하면 고차방정식 8단원까지 보게 되면 4배 많은 단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안 하는데 4배를 더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배 정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걸 하면 뒤에 있는 거 할 때쯤에 앞에 거를 다시 까먹어요. 그러면 일단은 중학교랑 다르게 공부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나 어머님이나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이랑 상담하면서 이번 달에 4명 올렸어요. 아니 제가 화낸 게 아니에요. 절대 화낸 게 아닙니다. 진짜 절대 화낸 게 아니라 애가 요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야. 계속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40점, 50점, 50점, 40점 나와. 저는 분명히 쉽게 냈거든요. 그리고 학교 테스트도 보더니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대처들이 좀 필요하고 고2도 똑같습니다. 생각했었던 만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밀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4가지가 좀 필요해요. 단원별 피드백입니다. 아까 전에 경태 선생님이 2단원이 나머지 정리를 말씀해 주셨고 6단원이 이차함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제가 8단원을 시험 본다고 했는데 제가 짝수 단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단원 나머지 정리, 한두 시간 나머지 정리, 4단원 복소수, 6단원 이차함수, 요 세 파트가 중간고사 때 어려워요. 그 세 파트를 어떻게 겪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문제가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이가 봤을 때도 어떻게 내올지, 그리고 수능 연계가 이차함수 파트는 미분이랑도 연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담당 선생님이 수능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고등수학이라는 게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겠구나라고 추리점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월별 피드백입니다. 원래 경기도는 6월하고 11월만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3, 6, 9,
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라는 건 전국 등수 중에서 우리 아이의 등수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시험도 보고 겪어보게 되는데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많이 잘하는 애들이라면 공부를 해라. 3월달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고 만약에 공부가 내가 내신 대비가 5월달 초, 4월달 말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버려라. 어차피 3월달 모의고사는 애들이 다 잘 거다. 그래서 전국적 등수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 그 시간에 체력 회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4월달이면 말씀드렸어요. 5월달 초가 시험이 중간고사예요. 그럼 4월달에 무엇 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수행평가가 많습니다. 수행평가를 10몇 개씩 하게 되는데 저는 작년에 동아고 수행평가를 뭐까지 봤냐면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사회선생님이 주식을 조사해라고 하셨어요. 주식에서 우량주가 될 거를 조사해오고 발표해주세요. 한참 코로나가 흥행할 시기에 주식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조사를 시키셨어요. 저는 욕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밤새 그걸 조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00% 조사해가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애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가요. 일단은 네가 타당한 것만 체크를 하고 어쨌든 4월 달에는 분명히 애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숙제를 30문제 내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월별 피드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담당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피드백인데요. 이게 좀 중요하긴 하죠.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요. 사실 저는 작년에 진짜 많은 학교를 했거든요. 와보고도 하고, 동아고도 하고, 도농고도 하고, 다산고도 하고, 구리고도 하고, 수대고도 하고, 진작고도 하고, 오랑고도 하고 정말 많이 해서 이거를 좀 추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동아고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전까지는 서술형이 70%, 객관식이 30%였어요. 등급 내기 어렵게 서술을 잘하는 애들을 뽑았다면 작년부터는 문제가 싹 어려워지면서 모의고사 형태도 아닌데도 모의고사 형태 문제도 있지만 특수한 자신만의 어려운 문제가 점점 나와서 애들이 객관식에서 틀 수 있게끔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동아고는 예전에 400명 정원이었다가 460명 정원으로 늘리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366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등급을 따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학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등급이 2등급에서 상등급만 따도 정말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까지가 되고 와보고는 워낙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고2 때는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온, 다산, 도농 말씀드렸죠. 366 애들이 어떻게 퍼트려지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 가온 중간고사가 그대로 난이도를 냈더니 100점이 12명이 나왔어요. 11명인가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학원이 6명인가 7명이 나왔고 그중 제가 3명인가 4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온고에서 갑자기 킬러 문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5명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교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는 애들이 비율이 많냐 적냐로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나 다산고는 저는 요번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냐면 분명히 요번에 졸업생이 나왔어요. 졸업생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입시 실적이 조금 잘 안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교장 선생님이 뭔가 특단의 배치를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게 낸다든지 아니면 애들에 대한 특징을 좀 할 것 같고 도농고도 그러니까 가온에서 요번에 입시 실적이 좀 좋았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도농고도 요번에 입시 실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온, 다산, 도농도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사실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쭉 내는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내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것도 이제 좀 잘 파악해서 45분 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신 유형에 대해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 따른 피드백이에요. 아이가 2단원을 못하는지 6단원을 못하는지 이차함수는 대부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사실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녹기 시작합니다. 그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시키셔야 돼요. 시킬 때 그 양 조절은 무조건 필요로 해요. 양 조절을. 그러니까 많은 양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자꾸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아이와의 상담도 해야 되고 부모님과의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학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상위권을 선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이들은 안 보겠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노는 날인데 내가 아까 대표님이 토요일 날에 수업을 깔았대. 큰일 났네. 근데 보시면 공부는 원래 해야 되는데 미뤘던 것 뿐이에요. 계속 미뤄왔다가 지금 와서 하려니까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양을 최대한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이 논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서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노는 시간에 침해받는다 이런 생각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놀아. 그거 터치 안 할게. 네가 평생 동안 공부하는 소리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것까지만 하고 노세요. 다만 이걸 마무리하면 놀아야지. 근데 아까 대표님이 계속 하라는 대로 안 하신다잖아요. 남자애들 대부분 안 해요. 여자애들 대부분 인스타를 봅니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원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도랑 내가 머릿속에 들어왔던 속도가 다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커버가 가능한데,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솔직히 시를 쓰셨을 때 이해 많이 되셨던 분이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수학적 언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외우지 않았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 싸움입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내가 수학적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 나 이해가 안 돼서 못 듣겠어. 그럼 넌 어디까지 익혔니? 이 선생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실 문자로도 받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못 풀겠어요. 그래? 근데 나는 이 내용만 알면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맞아요, 정리의 중요성이 정말 필요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금 전에도 카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하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 체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풀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의 장점을 자꾸 온라인의 장점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생님이 보면서 우와 정말 잘 푼다, 대칭성 있네, 우와, 그래서 집에 가서 너 풀 수 있니? 아니요. 제가 진짜 고2 애들, 수투 애들 가르쳐주면서 맞다 저렇게 되죠? 와 진짜 혁신적이에요. 테스트를 봤는데 30점이 나와.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방법과 이해를 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애들이 좀 위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심화반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잖아. 지금 진짜 심화반에 잘하는 애가 나왔거든요. 고2 거를 풀어도 97점이에요. 그러면 같은 반에서 듣는 애들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것보다 더 아래인 반도 가르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걔가 1등인 거랑 너랑 뭔 상관이니? 근데 그거를 동요를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 어차피 가도 질 거니까. 그러니까 와보고 가는 애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왜 받니? 다른 애들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니? 동화관은 너무 받고 다상고 애들은 무조건 1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 맞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게 해주시면 돼요. 주변 애들이 공부를 잘해? 알겠어.
그럼 네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니? 그럼 네가 체크해야 될 건 뭐고? 그래서 네가 뭘 정리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전에 틀렸던 건 뭐고? 그 다음에 뭘 네가 해야 돼? 이거를 말해줘야 되고, 다섯 애들이나 아니면 가운데 애들이 진짜 성적을 잘 딴다는 소리는 50%나 40% 정도 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막 놀아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바라보는 거는 상위권 등급인데 친구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친구랑 너랑 뭔 상관인데.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상위권 그룹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이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사실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추격해서 이렇게 4개로 좀 이야기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면 기대를 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들 믿어. 이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목표 기대치가 있는 건 맞는데 항상 하는 이유가 공부를 더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더 하라는 말은 한 명도 안 하세요. 저는 애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야, 네가 더 공부 잘하고 싶으면 너만의 루틴 만들어야지. 10시부터 11시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 네가 놀든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다 없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야, 네가 등급 올라가면 공부 더 해야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중2 때 그 격한 상황을 넘기고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등학생쯤이면 달라져야지. 중학교는 다를 게 없어요. 시간이 연속적인 거예요. 아직 몰라요. 고2 때까지 좀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애에 대한 목표치를 낮춰라가 아니라 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계속 지적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그래, QM에 가서 네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 너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뭔가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몇 점 이상만 받아. 이러면 애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면서도 다 들어요. 정말 웃긴 게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애들이 나한테 엄마가 90점 이상 받아오랬어요. 이 말을 해요. 안 듣는 척 다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나겠구나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최대한 붙잡고 고2 때쯤 놔주면 그때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에서 피드백 잘 주고 성장시켜서 1등급 만드는 QM이 되니까요. 꼭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통을 하시는 임재원 강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책하였습니다.